목적 없이 지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멈춰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모르겠죠? 근데 그 유학을 가려면 토플을 봐야 되잖아요. 토플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거 또 얘기했으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낮으면 쪽팔리잖아요. 그 모든 아이들이 통한 게 아니에요. 100개, 200개, 300개 중에 한두 개 통합니다.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죠. 실패했구나? 역시 나는 실패 잘하는 인간이지?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이제 저희 둘째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 엄마랑 둘째가 병원에 있는 바람에 제가 첫째를 돌봐야 돼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50까지 가려면 아직도 먼 길이 남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강의 업데이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목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목표의 성격에 따라 우리의 목표에 이르는 과정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목표는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목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하는 실천 사항들, 구체적인 행동들이 체계적일 수 있고 조직적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약간 중구난방이죠.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는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실천들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두 번째로 목표는 그 자체로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목표는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걸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 상상한 그 어떤 모습이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이 일을, 이 계획을 실천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없으면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지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멈춰 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큼 온 거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모르겠죠? 근데 어떤 목적이 있으면 현재 내 모습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산티아고를 말씀드리면 800km를 가는데 저희가 이제 80km를 갔다면 내가 10분의 1을 왔구나. 아직 초반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700km 정도 왔으면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구나. 힘들지만 더 힘을 내야지. 현재의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될 수 있고 또 더 풍성하게 될 수가 있고 또 무언가를 더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왜 중요하냐? 세 가지,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 목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세 번째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위치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매우 중요한데 2001년에 있었던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그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목표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신 박사님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담하는데 많은 상담 내용 중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건 뭘까요?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끔 목표라고 한다면 무슨 어마어마한 완성된 목표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지고 아주 완성된 목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목표 자체를 만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위치나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작은 목표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는 거. 이것이 전국적으로 무언가 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것들은 작은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목표를 세우기보다 없으시다면 지금 작은 목표라도 빨리 세우셔서 행동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죠. 일단 목표가 있는 것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그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목표가 어떠한 성적을 띠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성격에 따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증명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 목표가 있습니다. 성장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의 목표가 날 성장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나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나의 어떤 내공을 쌓고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의 실력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장 목표입니다. 증명 목표는 내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 정도 점수 맞는 사람이다. 이 정도 스펙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증명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학에서는 성장 목표나 증명 목표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책을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높이려는 목표. 성장 목표죠? 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 목표, 숙달 목표, 과제 개인 목표, 과제 중심 목표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랑 신 박사님이 이제 합의를 봐서 이거를 성장 목표라고 그냥 묶었어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능력을 입증하는 목표는 수행 목표, 자아 개인 목표, 능력 중심 목표 등으로 표현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걸 이제 증명 목표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증명 목표가 좋을까요? 성장 목표가 좋을까요? 예. 일단은 둘 다 있다고 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보다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목표가 단일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는 이제 뭐 최상의 목표가 있겠지만 또 그 위에 하위 목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히 학업에 있어서는 증명 목표보다는 성장 목표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단 성장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장 목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실패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성장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실패나 실수나 어려움들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해내기 때문에 그 높은 퍼포먼스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가 이게 성장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야, 끝났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일이 이제 별로 없는 거겠죠. 반대로 증명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은 증명 목표보다는 성장 목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증명 목표 갖고 있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명 목표가 나의 어떤 목표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첫 번째 증명 목표는 우리를 편법을 쓰게 만듭니다.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긍자감이었죠. 공부도 안 하면서 유학을 가고 싶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근데 그 유학을 가려면 토플을 봐야 되잖아요. 토플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있을 때 내가 유학할 생각이다. 토플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또 얘기를 했으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낮으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점수 잘 받아야지. 그래서 애들한테 쪽팔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모르게 증명 목표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를 내 친구들한테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요즘 분들은 이제 영어 듣기나 말하기도 잘 하시는데 저 때만 해도 영어 듣기나 말하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읽기 중심으로 이제
영어를 잘 했는데, 이 토플은 말하기는 없었지만 듣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뭐, 문법이나 읽기는 좀 잘 되는데, 듣기는 잘 못하니까, 이제 한두 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두 주 공부를 했는데, 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시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다른 수를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편법을 쓰게 됩니다. 어떤 편법이냐면, 당시에 이제 듣기 문제가, 그 토플이 문제은행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시즌마다 많은 문제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시험을 컴퓨터로 봤는데, 그러니까 시험지가 없기 때문에 갖고 오지 못해도, 이제 듣기 시험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이 카페 같은데, 인터넷 카페 같은데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듣기 문제를 한글로 풀어가지고 막 올려놓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카페 주인장이나 이제 어떤 능력자들이 그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이제 족보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듣기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글로 된. 제가 이제 원하는 점수를 얻어야 되고 저 자신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족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 공부를 어떻게 해요? 한글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저는 이제 결국 그 유학도 못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남은 게 뭘까요? 남은 게 없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진짜 쪽팔리게 된 거죠. 그리고 유학을 갔어도 문제였을 거예요. 제가 듣기를 아예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가서 어떻게 수업을 듣습니까? 토플을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함, 또 증명하기 위함인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거를 키우지 못하고 간 거죠. 제 능력 자체를 진짜 성장시키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거기 가서 고생을 했겠습니까?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게다가 뭐 그 당시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듣기 늘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증명 목표는 이렇게 우리를 편법을 쓰게 만들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편법은 전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자괴감만 들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 목표는 편법을 쓸 수 있는 확률을 만들기 때문에 증명 목표는 이왕이면 피하시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증명 목표가 가는 두 번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회피를 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고요. 실패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되기 전에 미적분을 하고 외국어 두세 개를 하고 수학도 잘 풀고 수학 잘하고 아무 등등등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보이는 아이들을 우리가 그 신동 또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커가지고 정말 우리의 어떤 세상을 이롭게 이끌고 우리의 어떤 사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벌써 떡잎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심리학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듣는 아이들을 추적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가 신동들에게 기대하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적 천재들에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평범한 아이들에 비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더 어떤 창의적이고 이 세상을 이끌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인 아이들이 별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동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랄까요? 너 신동이네, 맞죠? 천재네, 최고네, 아 최고야, 정말 잘한다, 이런 칭찬들을 들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자녀 교육을 보시면 칭찬이 마냥 좋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칭찬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그 칭찬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어떠한 칭찬을 받고 어떠한 비판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너 최고네, 천재네, 서울대 가겠네, 신동이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아이들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있죠. 우리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나 주 친구들한테 이 바보야, 멍청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대로 비판도 이런 식의 비판을 듣게 되면 고정형 사고방식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 중심이나 재능 중심의 칭찬이나 비판을 듣게 되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그 과정이나 태도에 대해서 칭찬과 비판을 받게 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이 신동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칭찬을 듣게 돼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게 되겠죠, 이 친구들은. 근데 그 칭찬들이 이 아이들을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게 만듭니다. 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잘할 때는 상관없지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아의 위협을 느낍니다. 내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자아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실패가 예견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여러분 그 창의적인, 나중에 창의성 파티에서 할 거지만 창의적인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아이디어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디어 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들 10개 아이디어 낼 때 100개, 200개, 300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아이디어들이 통한 게 아니에요. 100개, 200개, 300개 중에 한두 개 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전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실패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실패를 할 수 있으려면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아의 위협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 실패가 이 자아를 때려버리면, 강탈해버리면 다시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죠. 실패했구나. 역시 나는 실패 잘하는 인간이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정형 사고방식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죠? 도전을 회피하게 됩니다. 실패를 안 해야 되니까. 신동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질 확률이 높고,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를 해야 될 상황을 회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성인이 됐을 때 갑자기 평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신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증명 목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자신이 신동임을, 천재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도전을 회피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어렸을 때 기대했던 모습보다 창의적인 인간이 큰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 목표는 사람을 회피하게 만든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증명 목표를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부모로 어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칭찬을 많이 듣게 되고요. 사회에 가서는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점수로, 스펙으로. 그러다 보니까 증명 목표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존재가 망가진다고, 내 존재가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명 목표는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목표는 누가 만드나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증명 목표보다는 성장 목표를 가지고 쭉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편법을 쓰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여러분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